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림 한 장, 만화 한 편이 세계의 문을 열고 마침내 그 거대한 디즈니마저 무릎 꿇게 만든다면 말이죠.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 네이버 웹툰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보던 그 작은 화면 속 이야기들이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작가가 그린 웹툰을 보며 밤을 새우고 유럽의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심지어 만화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마저 한국 웹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즐기는 만화. 바로 한국이 개척한 웹툰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세계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한국의 웹툰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문화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의 순간입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수입해서 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정복한 K-웹툰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작고 소박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네이버 웹툰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년 아직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몇몇 젊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출판사도, 거대한 자본도, 유명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만화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만화를 진짜 만화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컴퓨터로 보는 만화가 무슨 만화냐라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젊은 작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종이가 아닌 화면에서, 페이지가 아닌 스크롤로 읽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만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분씩 틈틈이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댓글로 작가와 소통하고, 추천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작가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학교 생활의 소소한 일상부터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사회 비판까지 기존 출판 만화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소재들이 웹툰에서는 자유롭게 펼쳐졌습니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고 독자들은 그런 개성 있는 작품들에 열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웹툰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세로 스크롤 방식, 컬러 작화, 짧지만 강한 에피소드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와의 실시간 소통.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웹툰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지만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독자들은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눈물 흘리고 웃고 공감하며 웹툰을 새로운 문화로 키워냈습니다. 작은 시작은 곧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 피어난 이 작은 씨앗이 이제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문화적 정복이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이제 K-웹툰이 그 뒤를 이어 세계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대들이 한국 웹툰을 보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신의 탑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젊은이들이 번역된 한국 웹툰 작품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의 반응입니다. 만화 종주국이라 자부해왔던 일본의 젊은 세대마저 한국 웹툰에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서점가에서는 한국 웹툰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웹툰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일상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웹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둘째, 다양성입니다. 기존 만화에서 다루지 못했던 소재들, 특히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꿈을 솔직하게 그려낸 이야기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셋째, 기술적 혁신입니다. 세로 스크롤, 컬러 작화, 움직이는 이펙트 등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표현 방식들이 기존 종이 만화와는 전혀 다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감성이 담긴 이야기들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K-드라마, K-팝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류의 중심에 K-웹툰이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한국 웹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미키마우스부터 마블 히어로들까지, 픽사의 애니메이션부터 스타워즈까지, 20세기 폭스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전 세계 문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기업이 한국의 작은 웹툰 플랫폼을 인정한 것입니다. 디즈니는 단순히 네이버 웹툰과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고 함께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디즈니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 그것도 한국의 콘텐츠 기업과 이토록 깊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디즈니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 사이에서의 영향력은 기존 그 어떤 미디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디즈니가 그토록 공들여 구축해온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바로 한국 웹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콘텐츠 공급 계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디즈니는 한국 웹툰의 스토리텔링 방식, 독자와의 소통 방법,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사로잡는 노하우 전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즉,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한국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산업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때 우리가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며 자랐고 미국 문화에 열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웹툰을 보며 자라고 있고 디즈니가 한국의 창의력과 혁신성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투자나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이제 한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적 선언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한 만화책을 몰래 돌려보며 읽었고 미국에서 들여온 슈퍼맨과 배트맨 만화에 열광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늘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만화는 일본 만화의 아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출판사들조차 일본 만화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주문했고 작가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보다는 이미 성공한 외국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이 만화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만화, 스토리텔링 산업의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서는 문화적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창의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한국인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한강의 기적입니다. 1960년대 경제 개발의 기적, 1980년대 민주화의 기적, 2000년대 IT 강국의 기적에 이어 이제는 문화 콘텐츠 강국의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웹툰은 완전히 한국이 개척한 새로운 장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일본 망가나 미국 코믹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K-웹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당당히 그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에서 관계자들이 몰려오고 한국 웹툰 작가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해외에서 긴 줄을 서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 성공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개인 작가들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랑이 만들어낸 순수한 문화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이며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놀라운 기적이 과연 젊은 세대만의 힘으로 이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웹툰의 성공 뒤에는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니어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회사로, 농장으로 향하며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져오셨습니다. 그때는 만화책 한 권 사주는 것도 사치였고 아이들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고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만화 그려서 밥 먹고 살겠느냐며 걱정하셨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웹툰 작가가 된 젊은이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구어낸 경제 발전이 있었기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가장 앞선 IT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실함, 끈기, 창의력,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정신적 유산들이 젊은 작가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그려나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웹툰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아이들, 손자들과 공통 화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가 된 것도 K-웹툰만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은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디즈니와의 협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 웹툰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시키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 맞춰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자칫 우리만의 독특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웹툰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독특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성, 한국 사회만이 가진 독특한 이야기들이야말로 K-웹툰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혁신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VR, AR 기술을 활용한 웹툰들이 등장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 도구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이런 기술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몇몇 스타 작가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 작가들도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행복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작품이 나와야 독자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들보다 훨씬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은 이제 디즈니와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한국 작가가 그린 캐릭터를 사랑하고 유럽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가치관을 담은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웹툰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은 웹툰을 보며 웃고 울고 그 안에서 공통의 감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고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각각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서로 교류하며 인류 공통의 문화 자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지만 위대한 시작이 결국 세계를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고 한국인의 저력이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2004년 작은 웹사이트에서 시작된 네이버 웹툰이 2025년 오늘 전 세계 190개국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가
파트너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작품을 그린 작가들, 플랫폼을 발전시킨 개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독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낀 그 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흘린 그 땀,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준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웹툰까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여러분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의 이야기, 한국의 감성, 한국의 창의력은 앞으로 더 많은 세대와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 웹툰을 보며 꿈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한국의 가치관을 담은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 웹툰이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며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기적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웹툰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